네, 안녕하세요. 국순당 마케팅 박민서 팀장입니다. 오늘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있는 와인 스테이지에서 이 우리술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오늘 우리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됐거든요. 국순당의 술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먼저 우리술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온 우리술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술이. 근데 그 술 자체가 되게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각광받는 우리 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앞으로는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걸로 이 타이틀을 좀 지어봤습니다. 술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술의 지식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술은 정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나라 법으로 술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은 먹고 취하고 즐겁고 재밌는 이런 건데 법에 보면 알코올 1%의 음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 중에 알코올이 1% 이상 들어있으면 술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중에 주백약지장이라고 그래서 약 중에 으뜸은 술이다. 그러니까 술을 약으로도 사용했던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평소에 삶 속에서 다양하게 만나던 게 이 술입니다. 그래서 그 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게 될 텐데요. 각 나라에 우리나라는 저렇게 술이라고 쓰죠. 근데 저 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따져보면 다른 나라도 되게 다양한 용어로 이 알파벳이라든가 한문이라든가 다양한 언어로 글자로 이 술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보시면 우리나라 술은 물이 끓는다고 그래서 수불, 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름이 되는 게 있고요. 한문에 있는 술주자를 보시면 술을 발효하던 담금하던 항아리를 보고 상형무자죠. 술 항아리의 모양을 보고 술주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발견된 이름들이 발전돼서 와인이라고 되듯이 각 나라의 이런 특징들을 보면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게 술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아니면 만드는 용기, 재료가 재배되는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름을 떠올리고 그런 이름들을 위스키다, 와인이다, 비어다, 술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들이 각 나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발견한 가장 좋은 발견된 물, 발견된 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술을 조금 더 보시면 이 각 나라의 술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술들은 크게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양조주, 발효주, 그리고 증류주, 그리고 혼성주, 제재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좋은 공간을 마련해 준 이 와인 스테이지라고 붙인 이 와인도 발효주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이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술들은 우선은 발효주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증류해서 만들어지는 증류주, 거기에 다른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혼성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발효주, 양조주를 좀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술들입니다. 포도로 발효가 되면 와인, 보리를 가지고 발효하면 맥주, 그리고 우리나라 술이죠. 쌀, 곡물들을 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막걸리나 약주, 청주, 이런 술들이 양조주들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당분이 알코올로 바뀐다, 이런 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류주는 이 만들어진 양조주를 불로 끓여서 끓는 점의 차이로 알코올만 뽑아낸, 알코올을 조금 더 응축한 이런 술들을 증류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영혼의 물, 영혼 같다고 해서 스피릿, 이런 용어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이 혼성주, 제재주 같은 경우가 잘 흔하게 못 접하시는데 살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서 소주 가져다가 인삼 같은 거 넣거나 매실 넣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혼성주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술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것들을 혼성주, 제재주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침출주만 있는 게 아니라 예거마이스터, 깔로아 이런 것처럼 칵테일바 가시면 칵테일 재료로 들어가는 술들도 리큐어라고 해서 혼성주, 제재주 제법으로 만들었던 거고 대부분 혼성주, 제재주는 약으로 쓰려고 옛날 우리나라 선조도 그렇고요. 유럽의 옛 사람들이 약으로 쓰기 위해서 약초나 이런 것들을 술에 넣어서 약으로 쓰던 것들이 이젠 즐기게 되는 것들로 확산된 게 전 세계 술을 요약하면 이 한 장 정도 안에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술이고요.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질문을 좀 던져놨는데 이런 다양한 술들이 있고 와인도 보였고 위스키도 보였고 뭐 맥주도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하면 와인, 뭐 독일 하면 맥주, 이제 한국 하면 어떤 술이냐, 뭐 소주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먹는 술 그러면 소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정의를 내리는 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우리의 고유의 방법으로 빚은 술들이 우리 대표 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 대표 술의 제법의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 누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랑 효소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맥주나 와인하고 달리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병행 복발효라고, 이 효소 활동을 통해 가지고 녹말이 당으로 바뀌는 당화 과정과 그 당이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변하는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병행, 그리고 복발효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와인의 발효 방법하고 맥주의 발효 방법하고 차이가 되는 부분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고, 누룩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들이 즐기는 좋은 술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술이 아닌가. 뭐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막걸리가 뭐 그런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고요. 뭐 약주, 청주라고 부르는 술들도 그걸 맑게 떠낸 거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의 대표술이지 않을까,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술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우리 술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들을 제가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우리나라 술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반만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단군 조선 때부터 따져보면 거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모든 다양한 문화권의 술들이 발견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낙과된 과일이 발효된 걸 보고 술을 발견하고 즐길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동안 술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헌에 기록으로 등장하는 글로 남겨진 것만 보더라도 고삼국사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드라마도 한번 있었습니다. 해모수. 그 주몽설에 나오는 아버지가 해모수죠. 해모수가 그 부인을, 유아 부인을 만날 때 술을 같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그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우리나라 술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벌써 누룩이 출현해서 술이 있었다라는 건 자연 발효가 돼야 되지만 쌀은 가만 놔둔다고 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쌀의 녹말이 당분, 당화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효소라든가 효모의 역할을 알고 있어서 그 효소와 효모는 몰랐겠지만 이 누룩 같은 걸 통해서 술이 된다는 것들을 알았던 게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이런 특징이고요. 이게 삼국시대로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좋은 술의 제법들이 인접 나라로 소개되고 수출이 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술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실제 그 일본에 넘어가면 사케들 많이 드시는데 사케의 원료가 되고 있는 이 술을 전한 게 우리 백제의 인번, 수수볼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술을 전달해서 전파되듯이, 그러니까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의 좋은 술들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선조들이었고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술들, 뭐 막걸리, 탁주, 약주, 청주, 그리고 소주, 이 세 가지 모습이 만들어진 게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막걸리를 맑게 거르는 이 제법들을 알고 계셔서 용수라고 그러거든요. 술에 용수를 꽂아서 맑은 술을 떠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게 벌써 고려시대 때부터. 그래서 지금에서 따지면 1000년 전이죠. 뭐 이때부터 이런 다양한 술들을 만들던 게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시면, 제가 도형으로 보시면 저렇게 시대별로 이런 술의 발전이 있었고, 이때가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고려시대가 10세기에서 한 14세기, 조선이 14세기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요. 맥주 순수령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맥주 순수령이 등장한 것도 16세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도 벌써 다양한 술의 역사를, 제법을 발전시키던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한 기간이 언제였냐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술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많아지거든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교는 불교였고요. 그래서 관원상제라고 하는 이런 의식 행사들을 대부분 절에서 했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은 낯선데 지금 문화의 49제 같은 거를 절에서 지내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당에서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이 결혼 미사라든가 장례 미사 드리듯이 뭐 이런 고려 때는 불교 문화여서 불교 중심으로 술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했었는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 이 불교가 아니라 유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음상제 문화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가에서 관음상제를 지내기 시작했고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장가 든다고 하면서 이 신부 집으로 가서 이 결혼식을 치르고 뭐 초야를 치르고 돌아오는 이런 사례들이 보이는 이유가 조선시대 때부터 나온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모든 것들이 관음상제가 다 흩어졌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행사를 치르고 잔치를 치르니까 가장 중요한 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절에서 빚던 술들이 조선시대 때 자연스럽게 민가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민가마다 술을 빚으면서 절에서 하나 짓던 것들을 10명이 배워가면 곱하기 10, 뭐 곱하기 100으로 다양한 술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또 있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여서 바다도 가깝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술의 특징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가양주는 이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가 들어가서 다양하게 늘어난 것들이 있었고 또 반도 국가다 보니까 평야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또 하나 계절이 사계절이다 보니까 뭐 요새 많이 들리는 말로 한국에서 이겨내면 모든 걸 다 이겨낸다고 그러는데 30도가 넘는 더위도 뭐 영하 10도, 20도가 떨어지는 겨울에도 각각의 재료가 같은 땅도 온도가 다르면 나는 재배되는 작물이 다르죠. 그런 작물들 가지고도 술이 다양해지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꽃피우게 됐고 문헌에 우리나라 술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된 것만 해도 한 600여 가지가 기록될 정도로 되게 많은 술이 있었고요. 일제 침략기 때 그 기록을 보면 한 2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 술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그 정도로 가양주 문화가 꽃피웠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술들이 왜 지금까지 안 전해졌냐면 뭐 예상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그 식민 지배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술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맑은 술 청주라는 이름도 그 한국식 청주 같은 경우는 약주로 주종 이름도 바뀔 정도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술들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민족의 좀 아픔이었던 6.25 전쟁 때 이 술을 빚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명맥이 끊기는 이런 게 있었고 전쟁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양곡보호령이라고 이 쌀을 밥 먹는 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뭐 설렁탕에 밀가루를 뭐 국수를 말아먹는 문화도 이때 생겼고 뭐 혼식을 장려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전통주에도 쌀을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게 명맥이 끊기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현재까지 우리가 많이 못 만나는 전통주의 모습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조금 각광받기 시작한 게 품질 경쟁입니다. 원래는 약주나 탁주나 공급구역 제한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주장에 정해진 구역 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데 이 법이 1990년대, 뭐 2001년도에 순차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다양한 술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술을 빚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의 어떤 그 기술, 전통 전통 제법들을 복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술에 접목해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좋은 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가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소비자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가격 중심으로 술들을 많이 즐기시다가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표방하는지 뭐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좋은 술들을 찾아보게 되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